자, 주택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파트로, 자, 이번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목차를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나오는데,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고 나머지 2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리모델링 설계도를 그려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신청을 할 때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전원 동의 아닌 게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주 중에서 2명은 전원 동의고 나머지 1명은 리모델링 조합인데, 리모델링 조합은 전원 동의가 아닙니다. 허가 신청할 때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데 전원이 있고 동의가 전원 동의가 있고 전원 동의 아닌 게 있어요. 자,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를 하려면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리모델링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리모델링 사업을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모두 안전진단을 신구청장한테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시장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변동계획, 리모델링 시기 조정, 이런 식의 순서로 볼 건데, 일단 본문을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실 겁니다. 자, 먼저 리모델링 대상, 예전에 배운 거 복습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우리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같은 거, 우리 복리시설 같은 게 이제 공동주택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상가인데, 공동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법에 따라서 하고, 주택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설계도를 준비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종류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500세대 이상, 500세대로 리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한 세대당 조정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 걸 가정을 하면, 자, 리모델링을 대선 형태로 하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의 경감을 할 수 있고 500세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존 한 세대당 조정 면적도 100제곱미터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가되는 게 없는 형태로 기존 면적, 기존 세대수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 이하 범위 안에서 증가되는 거 없이 할 때는 대선형 리모델링이고, 대선형 리모델링은 10년만 경감을 할 수 있죠. 자, 반면에 우리가 증가형이 있죠.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에서,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은 15년은 지나야 되고, 증축형은 둘 다 15년 지나야 되고, 세대 면적으로 증가할 때는 기존 세대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30% 이내까지 최대 증가할 수 있으니까 130까지 커지고 500세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대 면적 증가형은 기존 세대 전용 면적을 30% 이내 증가하고 세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500세대. 근데 세대수 증가형으로 할 때는 15년은 지나면 할 수 있고, 자,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니까 거기다 15%를 더 가산해가지고 15% 이내, 최대 15%까지면 500세대의 15%는 75세대 증가되는 거. 그래서 575세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500세대는 고쳐서 원소유자가 들어가고, 기존 500세대 위에다가 이게 수직 증축 또는 옆에다가 수평 증축 별도로 세수 증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 증가하면 500세대에다가 추가적으로 75세대를 더 지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형, 지금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이게 다 배우신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은 이 절차상에서, 자, 리모델링은 아까 제가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3개가 있다 했었어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1번이고, 우리 그동안 배운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리모델링의 그 대상 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는 설립인가. 자, 아니면 여기 리모델링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그동안 냈었어요. 설립인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으로 간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최근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받아서 이 조합이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도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사업주체를 분석하고, 자,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자,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도를 준비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빨간색 별표. 자, 그런데 세대수 증가가 없거나 29개 이하로 증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30개 이상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리모델링도 이 파란색 별표를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은 설립인가, 사업 주체가 1번 입주자, 관리주체, 사용자, 2번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업 주체가 되고 나면 리모델링 허가로 가든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세 가지가 있고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동의받는 요건이 있는데,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부대의 복리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허가라는 게 리모델링 설계도를 준비해서 이 설계도 심사를 받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이제 30개 이상 증가되는 게 있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사업 주체는 여기 입주자, 사용주체, 관리자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요? 노란색 동의 요건, 우리 예전에 배운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동의 받아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여기 분홍색 동의 요건 한 번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 주체는, 자, 이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되면 바로 그냥 전원 동의 받아서 허가 신청으로 가면 되는데,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을 때 각 동별 과반과 전체 3분의 2 동의 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별도로 각 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2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입주자나 관리 주체 이런 사람들은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만 요 전원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는 설립인가 받을 때 노란색 동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 이 분홍색 동의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동의 요건이 2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될 때도 대표회의도 이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니까 이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하는 거 1번, 3번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전원 동의가 아니에요. 각 동별 50%, 전체 75%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 받을 때는 주체가 3개가 있고, 요 분홍색 동의 요건에서 전원 동의도 있고 전원 동의 아닌 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아까 제가 금방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29개 이하로 증가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로 가는 거고, 이 허가. 자, 만약에 30개 이상 증가가 되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관련된 세부 규정을 보시면, 자, 리모델링은 이렇게 여러 동이 있는 동별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한 동짜리를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전체 소유자, 그 동 전체 소유자나 의결권의 각 75% 동인데, 그냥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전체 75% 동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동짜리를 리모델링 하면 각 동은 없어지고 그 동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동의를 받는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원래 각 동별 50% 이상 전체 75% 동의는 여러 동이 있을 때는 각 동별 50%고 전체 소유자의 75%란 얘기인데, 이게 한 동짜리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동짜리, 여기 보면 3번에 단지별로 동별로 리모델링 둘 다 가능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소유자하고 그 동의 의결권의 75% 동의를 각각 받으란 얘기니까, 한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각 동은 빠지고 그 동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인데 그냥 한 동 전체의 7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여기 동의한 자는, 리모델링 그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소유자는, 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니까 철회 시기. 자, 공법에 맨날 나오는 거죠. 철회를 하려면, 여기 동의한 소유자가 철회하려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지별, 동별 리모델링 가능하고요. 자, 리모델링을 우리 복리설을 분양, 이게 복리설이 상가입니다. 상가 분양 목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상가 같은 걸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목적은 안 되지만, 자,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해서 세대 일부나 전부를 이런 복리설 같은 경우로 쓸 때는 예외적으로 분양 목적이 일부 가능한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기본적으로 복리설 같은 거 상가를 져서 분양하는 형태를 섞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으니까 요 참고로 보시고, 복리설 상가를 분양하는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력벽을 철거해서 세대를 합치는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를 합치는 형태의 리모델링도 금지 행위입니다. 금지.
그리고 6번은 뭐냐면 입주자 공동소유가 아닌 복리시설, 자,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리모델링 할 때는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 구조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자, 상가 같은 복리시설 상가 증축을 할 때는 자, 10분의 1 이내, 10% 이내로 하는 거죠. 자, 요 6번 같은 경우는 상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를 리모델링 같은 거, 이 복리시설이 바로 단지 안에 상가이기 때문에 이거 10년 이상 지나야 되고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상가를 증축 형태로 할 때는 이건 15%가 아니라 10분의 1인 10% 이내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사람, 매매로 산 사람은 이런 사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사람 동의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세부적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었죠. 동별로도 리모델링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한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소유자하고 의결권의 75% 동의만 받으면 되고 각 동은 없는 거니까 한 동짜리 리모델링을 할 때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 복리시설 상가를 리모델링 할 때는 10% 이내까지만 증축형이 가능하다. 동의를 승계하는 거,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파트는 시공자 선정과 심의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보시면 리모델링의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총회하고 또 입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까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등록사업자, 이게 건설회사 같은 업자들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 방식은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로 시공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2회 이상 유찰되거나 경쟁 입찰이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자가 한 명밖에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총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할 때는 총회, 또 입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고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경쟁 입찰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찰자가 이렇게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입찰자가 한 명밖에 없을 때는 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심의는, 자,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50세대 이상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허가를 하는데 50세대 이상 증가하면 이 허가를 하기 전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는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리모델링은 이렇게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가 되면 리모델링 허가할 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야지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자, 심의를 거쳐서 리모델링 허가하는 경우는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될 때만 그런 겁니다. 자, 대선형이나 세대 면적 이런 건 아니고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신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할 때는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자, 리모델링도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똑같이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세 번째 파트는 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 자, 그러니까 증축형 리모델링. 자, 이거는요,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자,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이면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까 심의를 거치는 그런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으로 들어와서 50개 이상 증가될 때만 심의를 거치는 건데, 자,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세대수 안 따지고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신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시험 문제 2번 나왔고요. 안전성 검토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신구청장한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걸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증축의 범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회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 안전성 검토 의뢰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만 이렇게 하나 추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입니다. 모두.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모두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은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하고,
또 심의 같은 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증축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 같은 분들이.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네 번째 파트.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광역 대도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어떤 기본 틀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건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이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간단하게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업무에 지원 같은 걸 해주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구분을 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는 권리변동 계획인데, 자, 이 권리변동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만, 세대 면적은 아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만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관련 내용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보시면, 자,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유 부분, 전용 면적 부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대지 사용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리모델링을 해서 전유 부분이, 전용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이제 공용 부분이 전용 면적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 전유 부분이 전용 면적이니까. 자, 공용 부분, 복도 같은 부분이 일부 이 전용 면적으로 들어와서 이 전유 부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더라도 대지 사용권,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500세대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플러스 15% 가산되면 575세대가 되면 그때는 이 대지 사용권에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00분의 1 지분이 575분의 1 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면 아까 500세대가 575세대로 바뀌어요. 그럼 대지의 지분이 500분의 1에서 575분의 1로 바뀌므로 이 기존의 주택에 대한 권리변동 계획을 이 안에다가 비용 분담, 뭐 사업비, 조합원 외이자에 대한 분양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고 이게 대지 지분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허가나 승인을 받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 자, 그래서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리모델링 허가를 시군구청장이 내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세대수 증가 중에서 50개 이상 증가할 때만, 50개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심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이면 뭐 50개 증가하든 20개 증가하든 15개 증가하든 간에 모두 다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권리변동 계획은 모두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 다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모두 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가 세대수 증가형도 있고 세대 면적 증가형 둘 다 증축형이죠.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둘 다 증축형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 면적은 빼고 세대수 증가형일 때는 이게 세대수가 바뀌면 대지 지분도 바뀌니까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세대수 증가형인데 50개 이상 증가할 때는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반드시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 안전진단. 자, 증축형 중에서 세대 면적 증가형은 빼고 세대수 증가형만 선택해서 권리변동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도 50개 이상 증가될 때는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구별해서 각각 어떤 형태의 리모델링일 때 해당 대상이 되는지를 비교해서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번은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공용 부분 면적이 전유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머지 공용 부분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다. 그런데 1번의 대지 사용권하고 2번 공용 부분 면적 이 규정이 규약에 따라서 달리 정하면 규약에 따라서 2번 규정하고 요 1번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까 3번 같은 경우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 부분이 여기 1번 규정하고 요 규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규정 자체가 이게
그 규약에 따라서 달리 정하면 그 규약에 따라서 이 규정을 배제하고 규약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자, 특광 대도시시장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한테 국토부 장관이 특광 대도시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시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의 허가 같은 것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해당관청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면 국토부 장관처럼 이때도 심의를 거쳐서 대도시장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요청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자기 하급자인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의 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청은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때 문제입니다. 자, 14층짜리 건물을 수직 증축형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우리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14층 이하 건물일 때는 2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자, 대지, 이게 토지 사용승낙서가 대지 사용승낙서입니다. 사용승낙서 80% 이상을 첨부해서 신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는 이거 이상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거지 80% 이상 대지 사용승낙서는 지역 직장조합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자, 이번 조항은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역 직장조합 설립할 때는 대지 그 사용승낙서 80% 이상,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는 거는 지역 직장입니다. 이건 지역 직장조합 얘기인데 리모델링으로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 맞죠?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신고가 틀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허가 받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30개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거고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지났다는 서류가 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직 증축형이니까 증축형이면 15년 이상은 지나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자 선정 같은 거 할 때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니까 틀렸습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경쟁입찰이 어려울 때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자, 전원 동의 같은 걸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가 자,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시기는 허가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15층 이상이니까 3개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14층이면 2개층까지. 자, 그 다음에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자, 전체 구분수 의결권의 3분의 2하고 각동별 과반수인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반대로 써 있죠. 이 앞뒤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동의 요건은 맞습니다. 자, 이게 리모델링의 결의, 여기서 결의라는 표현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결의입니다. 이 결의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수요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인데 그냥 다 떼버리고 전체 3분의 2, 각동별 과반수이기 때문에 앞뒤 순서만 바뀐 거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결의 요건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허가받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예요. 결의란 말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필요한 그 동의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진단 요청하는 거 맞죠?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 면적이든 세대수든 무조건 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 개요와 공사비, 자, 소유자 비용 분담 같은 것들이 적힌 결의서에다가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것도 맞죠? 이건 전원동의 받아서 허가 신청하는 거니까 다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자,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같은 걸 만들 때 포함이 되는 사항이다. 이거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도
권리변동계획 같은 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변동계획에는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이자에 대한 분양계획, 또 제일 중요한 거 리모델링 전후 대지 건축물의 권리 변동사항들, 리모델링 전후로 권리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아까 500세대가 575세대로 바뀌면 이 권리 변동계획을 만들 때 리모델링 전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어떤 지분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여기 할 때 권리 변동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 사업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항목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신구청장 하던 인원 요청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증축형 리모델링이 12층짜리 건물이니까 2개 층까지만 할 수 있고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모델링 마무리 하시고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데 요거 요약집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니까 요즘 제가 리모델링 그 관련 내용들까지도 요 보고한 거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 마지막 파트 5번째 파트로 주택의 공급 파트입니다.